저도 너무 좋아요. 키스가 길어질수록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의 가슴팍에서 느껴지는 남성의 체온, 3년 만에 맞는 남자 냄새. 아직 젖지도 않았는데 이미 온몸이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죠. 그의 팔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12시간 전 부산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이 여기 맞나? 영도구 동삼동 거대한 크루즈 터미널 앞에서 저는 큰 캐리어를 끌며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적금 350만 원을 털어서 온 첫 크루즈 여행. 7일간 일본을 도는 코스타 세레나오. 11만 톤급 14층 높이의 거대한 배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승선 수속이 어디서 하는 건지. 터미널 안은 온통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여행객들 뿐이었어요. 67세 혼자 온 할머니는 저 혼자인 것 같았죠. 여권하고 승선 서류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괜히 위축됐어요. 최정자 씨, 7층 7124호실이시네요. 짐은 객실로 배송해 드릴게요. 그때였어요. 저기, 혹시 7층이세요? 저도 7층인데 함께 가실까요? 짐이 무거워 보이네요. 뒤돌아보니 키 큰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70세쯤 되어 보이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에 은빛 머리가 품이 있어 보였죠. 유상현입니다. 저도 혼자 온 여행이라서요. 최정자예요. 고맙습니다. 승선 게이트를 통과하며 그분과 나란히 걸었어요. 배 안에 들어서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와, 로비는 호텔보다 화려했어요. 높은 천장의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상현 씨도 신기한 듯 둘러보고 계셨어요. 7층이 어디인지 같이 찾아볼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객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7124호 여기네요. 제 방 앞에 도착하니 상현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7138호예요. 같은 층 끝에서 끝이네요. 카드를 찍고 문을 여는 순간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객실이었거든요. 내측 클래식으로 예약했는데 아, 혹시 객실 업그레이드 해드린 건 아닐까요? 요즘 승객이 많지 않다고 해서요. 상현 씨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운이 좋았나 봐요. 혹시 저녁 시간에 뵐까요? 뷔페 레스토랑 위치도 같이 찾아보고요. 그러시죠. 몇 시에 만날까요? 7시에 로비에서 어떨까요? 짐을 정리하며 거울을 봤어요. 정자야, 그분 정말 괜찮은 사람 같지. 하면서도 괜히 경계심이 있었어요.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이렇게 친절한 남자분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자식들도 바빠서 안부 전화나 가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여행에서 만난 사람일 뿐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출항을 알리는 기적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녁 7시 로비에서 만난 상현 씨는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어요. 정자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시네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어서요. 9층이 레스토랑이 뷔페라고 하네요. 같이 가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정말 넓은 뷔페 식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혼자 온 사람들은 거의 없었죠. 저기 창가 자리가 좋겠네요. 상현 씨가 자리를 잡아줬어요. 음식을 가져와서 마주 앉으니 왠지 어색했어요. 이렇게 남자분과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 하늘로 가고 나서는 줄곧 혼자였거든요. 아, 사별하셨어요? 그 질문에 상현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3년 전에 폐암으로. 정자 씨는요? 저도 3년 전에 남편을 심근경색으로. 순간 서로 바라보며 말이 없어졌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아는 무거운 침묵이었죠. 그럼 정자 씨도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계시는군요.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걸 둘이 함께 하다가 갑자기 혼자니까. 맞아요. 특히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뭘 먹을지, 어디 갈지. 상현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식들은 가끔 와도 엄마 건강하시죠? 하고 금방 가버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TV 켜놔도 혼자 웃고 혼자 울고. 서로의 외로움을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11층 가판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시원하네요. 밤바다를 바라보며 난간에 서 있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자 씨,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요? 이렇게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요. 그의 말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무서우면서도 설레더라고요. 맞아요. 평생 똑같은 일상만 살다가 갑자기 이런 곳에 와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정자 씨 만난 게 가장 다행이에요. 왜요? 혼자였으면 얼마나 심심했을까 싶어서요. 말할 사람도 없고. 그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배가 외해로 나가면서 파도가 높아졌나 봐요.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배가 크게 좌우로 흔들렸죠. 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저를 상현 씨가 재빠르게 붙잡아줬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꽉 잡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남자의 손길. 3년 만에 느끼는 남성의 체온이었죠.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이 있었거든요. 정말 놀랐네요. 크루즈는 처음이라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파도가 잔잔해졌는데도 그가 저를 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손이 많이 차갑네요. 놀라셨나 보네요. 상현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바닷바람이 차서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죠. 67세에 무슨 이런 기분이냐고요. 그런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오래 이렇게 있고 싶었거든요. 상현 씨, 네. 오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외롭지 않고 즐거웠어요.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객실에서 쓸쓸히 있었을 텐데.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어요. 내일도 함께 시간 보내실 수 있을까요? 일본 사세보 항구 관광도 같이 하고.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더 함께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아요. 대답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그날 밤 객실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가 잔잔했지만 제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67세의 주름진 얼굴에서 이상하게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리고 그의 손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 대체 얼마만인지. 그런데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서요. 단순한 여행 친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일까요? 선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내일 오전 8시 일본 사세보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과연 우리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날 아침 6시, 일본 사세보항이 창밖으로 보였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자서 일찍 깨어났죠. 오늘 상현 씨와 관광을 하게 되는구나.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신경 써서요. 67세 손주도 있는 할머니가 뭘 그렇게 꾸미냐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립스틱을 발랐어요. 노크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정자 씨, 상현입니다. 혹시 일어나셨나요? 문을 열자 상현 씨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서 계셨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죠. 아침 드셨나 해서요. 선내 카페에서 사왔어요. 고마워요. 들어오세요. 객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본이 정말 가깝네요.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에 있었는데. 상현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자 씨, 어젯밤 잠 잘 주무셨어요? 사실 잠이 잘 안 왔어요. 저도요. 바다 소리 때문인가 했는데. 서로 웃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갑판에서의 그 순간 때문이었죠. 오늘 사세보에서 뭘 보고 싶으세요? 글쎄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함께 돌아보면서 정하면 되죠. 혼자보다 둘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전 8시 하선 시간이 됐어요. 선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사세보항 관광을 원하시는 승객분들은 3층 갱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현 씨와 함께 하선했는데 일본 땅을 밟는 순간 신기했어요. 정말 외국에 와 있구나. 사세보 항구는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관광버스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여행사 가이드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자유관광이니까 저기 셔틀버스 타면 시내까지 갈 수 있대요. 상현 씨가 안내 표지판을 보며 설명해 줬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든든해요. 시내로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지나갔죠. 생각보다 부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항구 도시라서 그런가 봐요. 상현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부딪혔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정자 씨, 혹시 멀미 안 하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어젯밤 배 흔들리는 거 보니까 걱정됐거든요. 어젯밤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사세보 시내에 도착해서 관광을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볼까요? 저기 해군기지, 박물관이 유명하다고 하네요. 둘이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했어요. 박물관에서, 공원에서, 작은 찻집에서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돌아다녔죠. 정자 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혼자 찍는 것보다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상현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기념사진이죠. 지나가는 일본인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데 정말 부부 같아 보였을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작은 일식집에 들어갔어요. 뭘 시킬까요? 메뉴가 일본어라. 저기 사진이 있네요. 저걸로 골라봐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자 씨, 이상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왜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긴 했는데 로맨틱한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열렸어요. 저희도 비슷했어요. 결혼 45년 동안 평범하게 살았죠. 평범하게. 네, 그냥 가족이었어요. 남편이기보다는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왠지 서글펐어요. 정자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뭐요? 결혼과 사랑은 다르다는 거요. 상현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럼 상현 씨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랑다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내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고 설레고 그런 사랑은 아니었달까요? 그의 고백에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똑같았거든요. 남편을 사랑했지만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외로운가 봐요. 진짜 사랑을 모르고 살다가 혼자 남으니까. 상현 씨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배추랑이 6시라고 했으니까 서둘러야겠어요. 그런데 상현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정자 씨, 잠깐만요. 왜요? 저기 벤치에서 잠깐 쉬어가요. 바다 보면서요. 항구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예쁘네요.
정말 예뻐요. 이런 걸 혼자 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상현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정자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상하죠?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뭐가요? 이렇게 편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때였어요. 바닷바람이 불면서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죠. 상현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줬어요. 그의 손이 제 뺨에 살짝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자 씨, 네. 저 이상한 고백을 해도 될까요? 뭔데요? 정자 씨와 함께 있으니까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이런 기분 젊었을 때도 별로 못 느껴봤는데. 그 순간 상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뜨겁고 간절하고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죠. 정자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갖는 게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똑같거든요. 정말요? 내 67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러자 상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저만 이상한 게 아니네요. 우리 둘 다 이상한 거죠? 서로 보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설렘과 떨림이 가득했죠. 배 타러 가야겠어요. 시계를 보니 5시 30분이었어요. 일어서려는데 상현 씨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정자 씨, 네, 오늘 밤 함께 갑판에서 받아봐요. 좋아요. 제 대답에 상현 씨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상현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솔직해졌는지를요. 배로 돌아가는 셔틀버스 안에서도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늙은이들이 무슨 애정행각이냐고 하겠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전혀요. 이 나이 되니까 남 눈치 볼 게 없어요. 상현 씨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그래요. 67세에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요? 배에 올라와서 저녁을 먹었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레스토랑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내일은 바다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루 종일이라. 정자 씨, 혹시 춤추실 줄 아세요? 춤요? 왜요? 9층에 댄스홀이 있다고 하던데 한번 가볼까 해서요. 저는 춤을 못 춰요. 저도 못 춰요. 같이 배우면 되죠. 상현 씨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춤이라니. 그럼 더 가까이 붙어서 저녁을 마치고 약속대로 올라갔어요. 밤바다가 고요했죠. 어젯밤과 달리 바람도 잔잔했어요. 어젯밤 여기서 처음 손 잡았죠. 네, 기억해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정자 씨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상현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꼭 잡았죠. 상현 씨. 네, 저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상현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동시에 행복해요. 그의 품에 안기니 안전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자 씨, 혹시 후회하지 않을까요? 뭐요? 나중에 이 여행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의 걱정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러자 상현 씨가 저를 더 꼭 안았어요. 정자 씨, 네, 혹시 키스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키스라니. 결혼 후에는 남편과도 별로 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싫으시면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상현 씨의 따뜻한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아직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품에 완전히 맡겨져 있었어요.
67세에 처음 느끼는 진짜 사랑의 맛이었어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질 때마다 3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죠. 정자 씨, 그의 속삭임에 온몸이 녹아내릴 것 같았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 손은 이미 그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객실 안은 달빛만 들어와 은은했고 바다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정자 씨, 진짜 괜찮으세요? 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67세에 이런 순간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키스 이후 첫 만남이었어요. 9층 레스토랑에서 약속했는데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입술이 아직도 간지러웠거든요. 그의 입술이 닿았던 곳이요. 객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상현 씨가 서 있었는데 표정이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정자 씨, 잘 주무셨어요? 내 상현 씨는요? 저는 사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 못 잤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어색했어요. 어젯밤 키스한 사이인데 아침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자 씨, 혹시 후회하세요? 아니에요, 전혀요. 정말요?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상현 씨야말로 후회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제가 먼저 키스하자고 했는데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그제야 어색함이 좀 풀렸죠. 오늘은 하루 종일 배에서 보내는 거죠? 네, 뭘 하면서 보낼까요? 글쎄요, 선내 구경도 하고 수영장도 가보고. 좋네요. 함께 돌아다녀요. 10층 선데크로 올라갔어요. 수영장이 있고 선베드들이 놓여 있었죠. 와, 정말 바다 위에 수영장이 있네요. 신기하죠? 바다 한가운데서 수영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수영복을 안 가져와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풀사이드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정자 씨, 혹시 수영하실 줄 아세요? 어릴 때 조금. 그런데 이 나이에 수영복 입고 물에 들어가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배 나오고 살들 쳐져서. 상현 씨가 자신의 배를 보며 웃었어요. 남자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군요. 당연하죠. 젊을 때도 몸매 자신 없었는데 이제는 더. 솔직한 대화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봤어요. 4층에 있는 정찬 레스토랑이었죠. 와, 여기는 완전 고급스럽네요.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다 줬는데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뭘 시킬까요? 읽을 수가 없네요. 저기 웨이터한테 물어봐요. 다행히 한국어 할 수 있는 웨이터가 와서 추천해 줬어요. 혹시 와인도 드시나요? 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낮에 술을? 여행인데요. 가끔은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와인을 주문했어요. 화이트 와인 한 병이요. 와인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고요. 상현 씨, 혹시 젊었을 때 어떤 남자셨어요? 저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재미없는 남자였죠. 그럴 리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와인 때문인지 평소보다 대담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정자 씨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정말이에요. 어젯밤 키스할 때도 그 말을 하다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요. 어젯밤 키스할 때도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궁금해요. 정말 괜찮을까요? 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그 고백에 상현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도요. 정자 씨 손이 떨렸어요. 정말요? 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와인잔을 비우고 나서 상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자 씨, 너무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뭔데요? 제 객실로 와서 커피라도 마실까요? 그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객실로 간다는 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좋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현 씨 객실은 제 방과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다르게 느껴졌죠. 앉으세요. 커피 끓여드릴게요. 객실에 있는 작은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정자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지금 너무 떨려요. 그의 고백에 저도 솔직해졌어요. 저도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저도 처음이에요. 아내 말고 다른 여자분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자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요? 뭐가요? 이렇게 객실로 모시고. 아니에요. 저도 와서 좋아요. 정말요? 내 상현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그 말에 상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요. 정자 씨와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요. 손을 잡고 있는데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자 씨, 네, 또 키스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길었어요. 그리고 더 진했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부드럽게 감쌀 때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자 상현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정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죠. 상현 씨, 네. 저 무서워요. 뭐가요? 이런 감정이요. 이 나이에 이런 걸 느끼는 게. 상현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자 씨,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지만, 그럼 됐어요.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정말 그래요. 67세면 어때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도 70세잖아요. 상현 씨, 저 한 가지 고백할게요. 뭐요? 어젯밤부터 계속 상현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요. 정자 씨,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정말요? 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때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벌써 저녁이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나요? 상현 씨와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상현 씨, 네, 오늘 밤 어떻게 보낼까요? 제가 먼저 그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어요. 정자 씨가 원하는 대로 해요. 저는 상현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요. 저녁을 먹고 다시 가판으로 나왔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였지만 오늘은 더 가까이 서 있었죠. 정자 씨, 이상하죠? 뭐가요? 이틀 전만 해도 몰랐던 사이인데 지금은 이렇게 가까워졌네요. 운명인가 봐요. 그럴까요? 분명히 그래요. 이 넓은 바다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상현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오늘 밤 혼자 있기 싫어요. 그 말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네, 함께 있어도 될까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오늘 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다고요. 그날 저녁 가판에서의 약속 이후였어요. 제 객실로 오실래요? 상현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뛰었어요. 네, 좋아요.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떨렸어요. 혹시 차라도 드실래요? 객실에 들어서자 상현 씨가 어색하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침대에 나란히 앉았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요. 정자 씨, 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고백에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아내 말고는
다른 여자분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요. 저도요. 남편 말고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똑같이 어색하고 똑같이 떨리고 있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죠. 그럼 천천히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되겠네요. 내 급할 것 없죠. 하지만 마음은 급했어요. 3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정자 씨, 혹시 손 잡아도 될까요? 그의 큰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거칠거칠한 남자의 손이었죠. 손이 참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주름투성이인데요. 아니에요. 정말 예뻐요. 그가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상현 씨 손도 든든해요. 든든해요? 네, 이 손에 의지하고 싶은 기분이에요. 그 말에 상현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자 씨, 네, 가까이 가도 될까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어깨가 닿을 정도로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심장 소리가 들려요. 제 심장 소리요? 네, 정말 빨리 뛰고 있어요. 저도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제 것만큼 빨리 뛰고 있었죠. 저희 둘 다 긴장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상현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자연스럽게 그의 품에 기대게 됐죠. 편하세요? 네, 정말 편해요. 그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안전했죠. 정자 씨,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가 이렇게 빨리 가까워진 거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요. 저도요. 20년 전에 만났으면. 20년 전이면 우리 둘 다 결혼해 있을 때였을 텐데요. 그러네요. 그럼 지금이 딱 좋은 때인가 봐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지금이 우리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인 것 같았어요. 정자 씨, 네, 얼굴 좀 볼까요? 그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정말 예뻐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의 정자 씨가 가장 예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어서요. 상현 씨도 정말 멋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을 때 그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어요. 정자 씨, 키스해도 될까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입술. 첫 번째 키스는 조심스럽고 짧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는 달랐죠. 더 깊고 더 간절했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러자 상현 씨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정자 씨, 정말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키스가 길어질수록 온몸이 달아올랐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정자 씨, 혹시 네,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더 가까워진다는 건 저는 정자 씨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 뜨겁고 더 간절해졌죠. 정자 씨, 그럼 네, 그가 제 어깨를 살짝 만졌어요. 여기 괜찮아요? 네, 좋아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의 손이 움직였어요. 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등으로. 계속 해주세요.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3년 동안 누구의 손길도 받지 못했던 제 몸이 깨어나고 있었죠. 정자 씨, 정말 예뻐요. 상현 씨,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오래. 상현 씨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옷은 그대로 입은 채로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렜어요.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정말 부부 같네요.
그러게요. 신혼부부 같아요. 상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정자 씨, 저 한 가지 약속해도 될까요? 뭐요? 이 여행이 끝나도 계속 만나요. 네, 정자 씨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고백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러자 상현 씨가 저를 꽉 안았어요. 정자 씨,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서로 안고 있는데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사랑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일본 기타큐슈 항구에서 돌아온 후였어요. 정자 씨,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상현 씨와 함께 항구 관광을 마치고 배로 돌아왔죠. 상현 씨와 함께여서 정말 좋았어요. 손을 잡고 다니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다른 승객들이 봐도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 먹고 제 객실로 오실래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좋아요.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설렜어요. 저도 상현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어젯밤처럼 아니, 어젯밤보다 더. 제가 그런 말을 하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정말 그랬거든요.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정자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정자 씨를. 저도요. 계속 설렜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같은 마음이라는 게 확실했죠. 식사를 마치고 상현 씨 객실로 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자 씨, 네, 70살에 이런 마음이 생길 줄 몰랐는데, 저도요. 정자 씨 때문에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가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이끌었어요. 어젯밤과 다른 자리였지만 오늘은 더 떨렸어요. 천천히 해요. 정자 씨, 급할 것 없어요. 네, 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 말에 상현 씨가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정말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지금 이 순간의 정자 씨가 가장 예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 이런 말을 들어봤나 싶어서요. 상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줘서요. 우리는 다시 키스했어요. 어젯밤보다 더 깊고 더 간절한 키스였죠. 그의 입술이 제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때 온몸이 떨렸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좋아요.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옷 위로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적이었죠.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계속해 주세요. 그의 손이 제 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가슴 안으로 들어오는 손길, 3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죠. 정자 씨, 정말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점점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이 따뜻했어요.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줬어요. 벌써 새벽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상현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상현 씨, 네, 이 여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만나요. 매일이라도요. 정말요? 정자 씨,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이는 문제 없을까요? 전혀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아침을 맞았어요. 우리의 사랑도 새로운 하루와 함께 더 깊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이틀이 더 지났어요. 매일 아침 그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식사하고 갑판을 거니는 것도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마지막 기항지인 오키나와에 도착한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오키나와 항구에 도착한 날이었어요. 마지막 기항지였죠. 정자 씨,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상현 씨가 상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디든 좋아요. 상현 씨와 함께라면요.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부산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생각에 갑자기 현실감이 밀려왔죠. 오키나와 해변에서 걸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정자 씨,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좀. 아니에요. 그냥 여행이 끝나간다는 게 아쉬워서요. 저도요. 정자 씨와 함께한 시간이 꿈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어. 하지만 꿈은 언젠가 깨는 거 아닌가. 해변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현 씨, 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서워요. 뭐가요? 이 감정이요.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생긴 착각인지. 상현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정말요? 네, 이런 기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고요. 서로의 솔직한 고백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자 씨, 혹시 남편분 생각 안 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갑자기?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생각나요. 가끔씩은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세요? 죄스러워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됐다기보다는 복잡한 거죠. 복잡하다니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인 것 같은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히 제가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상현 씨, 혹시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변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도요. 오키나와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걸었어요. 와, 정말 이국적이네요. 그러게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상현 씨, 네,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저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해요. 왜요? 이게 끝날까 봐서요. 상현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정자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뭐요?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이 감정이 뭔지. 그날 저녁, 선내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만찬을 했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이네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요. 시작이요? 네, 진짜 우리 관계의 시작 말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행에서의 감정과 일상에서의 감정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 씨, 혹시 후회하세요? 후회요? 저와 이렇게 가까워진 거려?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오히려 감사해요. 뭐가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자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거든요. 갑판에 나와 마지막 밤바다를 바라봤어요. 정자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처음에는 정말 외로워서 다가간 건지도 몰라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어요. 저도 비슷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요? 지금은 정말 정자 씨라는 사람이 좋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요. 상현 씨라는 사람이 정말 좋아요. 이 감정이 여행이 끝나면 사라질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해볼 만한 일이요? 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정자 씨, 네, 내일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솔직히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알고 싶어요. 이 감정의 정체가 뭔지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불안하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내일이었죠. 그날 밤 각자의 객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정상일까? 남편에게 미안하진 않을까? 집에 돌아가면 정말 평범한 우리 손주의 할머니로 돌아갈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감정이 뭐든 저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감사했어요. 67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다음 날 새벽 마지막 하선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부산항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죠. 어젯밤 복잡했던 마음과 달리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분이었어요. 상현 씨도 일찍 깨어났는지 제 객실로 와서 함께 일출을 보자고 했어요. 갑판에 나가니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지막 일출이네요. 그러게요.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자 씨, 네, 어젯밤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도요. 결론이 나셨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현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집에 돌아가면 저를 기억할까요? 그 질문에 상현 씨가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있겠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정자 씨는 어떠세요?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요? 네.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을요. 저도 그래요. 정자 씨 덕분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불안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었죠.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네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요. 시작이요? 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죠. 정자 씨, 네. 혹시 연락해도 될까요? 연락이요? 네. 가끔 안부라도 묻고 싶어서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좋아요. 저도 상현 씨 목소리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천천히 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았어요. 67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이상하죠? 이 나이에 번호 교환하는 게. 전혀요. 오히려 설레요. 아침 식사를 함께 하러 갔어요. 오늘따라 음식이 더 맛있네요. 마지막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쉬워요. 저도요.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럴까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상현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용기가 났어요. 정자 씨, 혹시 아쉬우세요? 뭐가요? 집에 돌아가는 게요. 조금. 왜요? 다시 예전의 외로운 할머니로 돌아갈까 봐서요. 그러지 마세요. 정자 씨는 이미 변하셨어요. 변했다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아름다워졌어요. 상현 씨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하셨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넘쳐요. 정자 씨 덕분이에요. 저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성공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정말 많은 것이 변했구나 싶었죠. 하선 준비를 하면서 짐을 정리했어요. 정자 씨, 이거 드릴게요. 상현 씨가 작은 조개 껍데기를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오키나와에서 주운 거예요. 기념품으로요. 고마워요.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제가 준비한 건 크루즈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핸드폰에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와, 정말 좋네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드디어 하선 시간이 됐어요. 정자 씨, 네,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았다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요?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3년 동안 죽은 듯이 살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자 씨 만나서 다시 남자가 된 기분이에요. 부산항 터미널에서 잠시 헤어져야 했어요.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마지막 포옹을 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전과 똑같은 부산 거리인데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정말 변했구나, 나.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3년 동안 혼자 살던 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가슴 한편에 따뜻한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냥 외로운 60대였는데 지금은 사랑받았던 기억을 가진 여자가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죠. 핸드폰을 보니 상현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잘 도착하셨나요? 저는 무사히 집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마웠어요.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꿈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네, 잘 도착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좋은 꿈 꾸세요.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게 신기했어요. 분명 같은 얼굴인데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눈빛이 더 생기 있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죠. 정말 나일까? 혼자 중얼거리며 웃음이 나왔어요. 첫 주에는 상현 씨와 하루 걸러 한 번씩 연락했어요. 안부를 묻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하지만 점점 연락 횟수가 줄어들었죠. 처음엔 섭섭했어요. 벌써 식었나 싶어서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연락이 뜸해져도 외롭지 않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우울했을 텐데 지금은 달랐어요. 내가 변한 건가?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는데 사장님이 말하더라고요. 정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요? 네,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뭔 좋은 일 있으셨나? 아, 그냥 여행 다녀와서 그런가 봐요. 여행 효과 대단하네요.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이 됐나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상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자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서 상현 씨를 보니 반가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쿵쾅거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상현 씨는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정자 씨,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달라졌다고요? 네, 더 자연스러워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여유로우세요. 상현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변화를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였나 싶어서요.
저도 변했어요. 정자 씨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요? 서로 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결혼이나 동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더 자주 만나자고 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현 씨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상현 씨가 아니라 나였거든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날 밤 딸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여행 다녀오고 완전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는데? 응, 전에는 항상 심심하고 외롭다고 자주 오라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잖아. 딸의 말에 깨달았어요. 정말 외롭지 않았거든요. 혼자 있어도 함께 있어도 편했어요. 엄마, 혹시 좋은 분 만났어? 응, 괜찮은 분 만났어? 와, 정말? 언제 소개해주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봤어요. 상현 씨를 딸에게 소개할까?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상현 씨는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좋은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요즘 제 일상은 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요리를 해먹거나 가끔 혼자 영화를 봐요. 주말에는 문화센터 강의를 들으러 가고요. 상현 씨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단순하지만 충만한 일상이에요. 어제는 옛날 친구들과 만났어요. 정자야, 너 정말 달라졌다. 뭐가? 그냥 모르겠어. 근데 뭔가 밝아진 것 같아. 그래? 응. 뭔 비결 있어? 그냥 나다운 삶을 찾은 것 같아. 나다운 삶? 응. 남편 아내로 엄마로만 살다가 이제는 그냥 나로 사는 거지. 친구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해 봤어요. 크루즈에서 상현 씨를 만난 게 시작이었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상현 씨가 저를 바꾼 게 아니라 상현 씨를 통해 제가 저를 발견한 거였어요. 67세인 지금이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인가 봐. 그동안은 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아내로, 자식들의 엄마로, 며느리로, 손주의 할머니로. 이제는 최정자로 살고 있어요. 최근에 노르웨이 물개 오메가3 세롤레를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건강해야 더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몸이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더 활기차졌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림을 배워볼까? 악기를 배워볼까? 67세에 뭘 하든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상현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저도 덕분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읽으면서 미소가 나왔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나도 고마워요.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이제 알겠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67세든 77세든 87세든 내 안에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였어요. 상현 씨와의 만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 말이에요. 여러분, 정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7세에 찾은 진짜 자신의 모습.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 자신이 숨어 있어요. 정자 씨처럼 용기 내서 그 문을 열어보세요. 사랑을 찾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아름다운 황혼이 아닐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